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코스닥이 필두가 돼서 선두적으로 먼저 좀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이 2.67%, 87% 상승을 했고, 거래소 같은 경우는 0.62%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증시 자금에 대한 화면이고요. 우선은 신용융자를 지우면 이게 현재 예탁금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탁금은 60조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여러 굵직굵직한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어떤 이슈가 나올 때마다 예탁금이 또 늘고 또 빠지고 하는 그런 변동은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50조 이상에서 예탁금이 지속적으로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시장에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에 대한 반증이 아니냐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사실은 뭐 50조라고 하면 엄청난 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년과는 거진 뭐 한 1.5배 이상 예년보다 높은 수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울러서 지금 보시면 이제 신용융자 같은 경우에는 잔고가 이제 16조 정도로 됐습니다. 26일 기준으로 16조 8,600억 정도였고요. 아마 28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오늘이 28일이죠.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신 오늘 기준으로 보면 신용문제가 조금 늘었을지 빠졌을지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17조 가까이 재상승보다는 아마도 이번 주 내내 변동성이 강할 것을 예측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용자 비율을 더 쓴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반대 매매에 대한 어떤 압박이나 이슈 때문에 그런 불안함을 리스크 해지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신용 비율이 조금만 더 줄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시장은 다음 주가 돼서 이제 11월 3일 대선 이후에야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어떤 식으로든 확실하게 좀 방향을 정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드린 거래소와 코스닥의 세부적인 매매 동향을 말씀을 드리자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번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가 아니고 이 매동을 한번 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개인이 순매도를 이틀 연속했고요. 외인이 순매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기관이 이틀 연속 팔고 있다. 그런데 그 기관의 뭐 순매도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간에 꽤 많이 빠질 때 방어를 잘 해줬기 때문에 일시적인 뭐 기관의 순매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코스닥보다는 그 차트상의 위치가 그래도 좀 잘 방어를 해주는 느낌으로 움직였었기 때문에 우선은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점을 좀 낮추면서 또 저점을 높인 현재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고점과 저점의 폭을 좀 줄이면서 윗방향으로든 혹은 아랫방향으로든 어느 정도 지수상의 움직임이 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상승을 좀 해서 뚫어낼지, 아니면 여기서 좀 밀리면서 좀 다시 조금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가 뭐 반등이 나오든 한 2200포인트 정도 언저리에서요.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상승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은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만한 움직임인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이제 CGN이 포함되어 있는 그 지수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60포인트까지 밀렸다가 오늘 양봉을 좀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2.87% 거의 3% 가까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이때의 이 하락분의 몸통까지도 거의 다 복구를 좀 하면서 아주 괜찮은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의 28일 여기 보시면 날짜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오늘의 상승 차트인데요. 3분봉 상입니다. 그래서 거진 살짝 밀어서 페이크 주고 나서 계속 밀어 올렸어요. 저는 주로 이제 장중에는 계속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일을 하면서 간혹 볼 때 보통은 이제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과 개인의 매매 동향하고 그 다음에 분봉상으로 1분봉으로 분봉상으로 어떤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느냐를 좀 많이 살핍니다. 근데 오늘 다행히 좀 조금 줄여서 한번 보면 약간 빠지는 게 아니냐라고 두려웠었는데 이게 다행히
잘 버텨주면서 80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추세 전환의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동을 좀 봐도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기관이 이틀 연속 뛰어 좀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558억 기관이 산 것은 꽤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계속적으로 지금 순매도를 하고, 그나마 좀 샀던 게 10월 달에 229억 산 게 제일 많이 샀었고, 앞서서 좀 살피면 금방금방 넘어가네요. 그죠? 9월 10일에 570억 산 거 이후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산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9월 달에도 그렇게 500억 이상 산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2달 만에 가장 많은 수치 570억이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거의 뭐 제일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은 연기금이 아주 조금입니다만 17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고, 이 순매수가 조금 더 늘어나면서 금투와 투신 그리고 연기금 이 세 주체가 순매수의 금액을 좀 늘리면서 일시적으로 조금 더 시장을 올리지 않겠느냐라고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우선은 이 800포인트에서 이제 내일 오전 중에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장이 끝나고 나서 시간의 단일가의 대부분의 좀 종목들이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 시간의 단일가 좀 밀렸거든요. 그래서 내일 시장이 조금 밀릴지, 아니면 오늘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상승을 하면서 시작할지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종가 기준으로 저는 800포인트를 좀 사수해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제 금요일에 조금 만약에 밀리더라도, 왜냐면 금요일이 이제 조금 주말이 껴있는 불확실성이 있는 보통 데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밀리더라도 추후에 좀 반등할 가능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11월 2일 월요일은 대선 전날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조정하면서 보합권에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 11월 3일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그 다음 4일, 5일, 6일 수목금, 다음 주 수목금이죠. 그때가 어떤 식으로 갈지 좀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내일 조금은 그래도 양봉을 좀 뽑아주면서 마감을 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래야지 구독자분들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조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룸을 좀 만들어 놓고, 혹시나 밀리더라도 조금 이렇게 범퍼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좀 해주면서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일에 나스닥과 다우지수는 거의 보합권에서 좀 마감을 했거든요. 다우는 0.8% 하락했고 나스닥은 0.64%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큰 변동성은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시장에 많이 빠졌던 코스닥은 이틀 연속 반등의 상승세를 좀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변한 것은 없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그게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국내도 이제 거의 100명 가까이도 됐다가 안 됐다가 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에 대한 두려움이나 시장에서의 불안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11월 3일의 대선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이벤트로 남아있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뭐 가타부타 결정이 아직 안 난 상태고, 그게 결정이 나야지만 코로나19 경기부양책 미국에서도 나올 것이고요. 아직은 또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확실한 어떤 기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뭐 조금 뭐 먼저 승인할 것이다, 긴급 승인을 할 것이다 정도의 수준이지, 뭐 전일 같은 경우 아스트라제네카가 우리 식약처에서 좀 빠르게 좀 어떻게 전임 상단계에 돌입해서 뭔가 임상을 진행할 거라는 소식이지, 그게 글로벌적인 환경을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는 재료들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어찌됐건 이 코로나에 대한 이슈는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시즌도 지금 현재 이제 몇 거일 안 남았습니다. 11월 15일까지, 또 11월 15일이 일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11월 13일 정도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영업 주식 매매를 하는 거래일로 따져보면 이제 거의 11일 거래일밖에 안 남았나요? 아니 12일 남았네요. 12일 안에 시제는 실적을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적 발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 3분기 굉장히 높은 수치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매출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나증권, SK증권에서 기사를 통해서 내용을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아직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그 기대감이 어쨌든 잘 주가를 좀 방어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매동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시제는 전일에 상당히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거에 반해서는 외인이 170억 정도 팔고 기관이 30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찌됐건 어제 많이 순매수해준 이 외국인의 이 금액이 뭐 170억 정도, 아직은 120억 정도의 남아있는 자원들이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기관은 3일 연속으로 거진 100억 조금 넘는 금액을 순매수해주고 있고, 또 금투,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주체들에서 최근 며칠의 강한 하락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줬기 때문에 우선은 뭐 외인들의 어떤 이런 움직임은 들쑥날쑥할 수 있지만, 이 기관이 확실하게 조금 시제는 이 코스닥이 워낙 대장주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다음이죠, 시총으로. 그렇기 때문에 좀 주가를 조금은 부양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움직이지 않느냐,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사모펀드가 많이 담아놓던 이 금액들이 시장이 하락하면서 조금 밀렸는데, 이 금액들이 언젠가는 분명 이 상승에 대한, 슈팅에 대한 하나의 총알로서 작용할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들이 슈팅 상황에서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나와줄 수 있죠. 이게 근데 그 전까지는 조금은 저는 이 사모펀드도 힘있게 지금 많이 사줬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매동은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상으로 보면 현재 이 시제는 좀 아쉬운 게 오늘 좀 더 상승했으면 했습니다. 이 코스닥의 거의 3% 가까이 되는 상승을 좀 견인하는 대장주로서 역할을 해줬으면 어떨까, 이런 좀 생각을 했는데, 어제 좀 많이 상승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조금 눌렸는데, 그래도 오늘 62평선을 좀 터치해주고 52평선 위에서 마감한 그림이 돼요. 여기가 지금 조금 살펴보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런 식의 지금 이제 여기가 제 개인적으로는 추세 전환의 하나의 신호탄이라고 좀 보고 있고, 조금 도지형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거래량이 좀 죽은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살짝 눌리고 시작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내 좀 반등하면서 양봉을 좀 내일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내일 눌리더라도 많이 눌리지 않고 마감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하루 정도 만약에 더 조금 눌리면 그 다음 날은 좀 상승하는, 근데 금요일이라서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24만원 정도 라인대까지 빠져서 이 시즌에 가지고 계신 그 주주분들을 불안하게 할 일은 제 생각에는 어닝 시즌인 이 상황에서는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가에서 근데 좀 밀렸어요. 근데 얘만 밀린 게 아니고 많은 종목들이 좀 밀렸기 때문에 0.85% 밀렸거든요. 다른 종목들은 더 밀린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뭐 크게 이슈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은 뭐 중요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시젠이 진짜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고, 지금 이 금액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반등할 때 그냥 털어버리고 나가시는 것보다는 이제부터는 사실은 잘 대응하셔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30만원에 지난번 3번의 돌파 시도를 못하고 결국에 밀려버릴지, 이 30만원까지는 저는 추세 전환이 되면 충분히 찍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길 넘어서서 32만원 그 이상을 갈 수 있느냐가 시즌에게는 하나의 중요한 움직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시가총액에 비해서 가끔 호가창을 보면 생각보다 치고 빠지고 하는 게 빠르게 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얘도 방향성 잡고 추세를 갖다가 확정을 하면 쭉쭉 끌어올려서 하는 사이에 상승해 버리는 그런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을 여기서 좀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좀 보셨을 거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조금 30만원까지는 전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는 오히려 상승할 때 좀 털고 이렇게 비중 줄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은 코스닥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이제는 조금씩 빠질 때 좀 담아가면서 추후에 상승 나올 때 그때 오게 팔더라도 그런 식의 좀 대응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금 이거를 24만원까지 끌어내려 가지고 내려간다? 그건 아니라고 보고 추세 전환이 충분히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는 이제 코스닥의 상승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부분들, 어닝 시즌이 얼마나 좀 실적이 잘 나오는지, 코로나가 재확산돼서 치료제는 안 나온 상태에서 재확산이 된다면 진단키트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주가가 추세 상승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물론 코스닥과 코스피의 시장 지수가
상승하는 것을 선행해야지 그것도 각 개별 종목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우선은 지금 뭐 코스닥은 조금 추세 전환으로 전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 정도 좀 밀리더라도 800포인트는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움직임이 내일도 나오는지, 특별한 악재가 뜨지 않고 잘 좀 버텨주는지 보시면서 오히려 추후에 상승할 때 시장을 좀 대비할 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더 상승할 것 같아요. 62평선 위에서 좀 놀면서 22평선, 뭐 5위평선까지 정비율로 좀 만드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30만원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도전 목표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목표 금액이 30만원이라는 금액을 과연 이 시즌을 투자하고 있는 여러 주체들이 이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가지고 가느냐, 아니면 다시금 밀리느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씩 흔들리면서 장중에 흔들리는 움직임을 가지고 신용을 쓰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신용 담보 비율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신용을 좀 팔아가지고 신용 비중을 좀 떨어뜨려야 되는 분들이 아니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상태에서 파는 것은 별로 권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뭐 사실은 딱히 지금 이슈가 안 터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디테일한 시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긴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건 전반적인 시장 상황, 그리고 국내 시장의 움직임, 이 종목에 대한 향후 저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실 때 잘 결정하셔가지고 어떻게 대응하셔야 될지 생각하신다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매일 시청해 주시고 뭐 댓글도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셔가지고 정말 영상을 찍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그러는 만큼 더 좋은 좀 정보들 혹은 뭐 좋은 생각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좀 노력하고 공부하겠습니다. 매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녁도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 내일 시장 상승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